제가 들려드릴 오싹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한 할머니의 눈에 띄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계승자를 찾고 있던 팸이라는 귀신이었습니다. 소녀와 할머니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그 할머니는 소녀에게 귀신의 운명을 억지로 떠넘기려고 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께서 꼭 듣고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12살 때부터 그 할머니에게서 도망쳤지만 16살이 될 때까지도 할머니는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신해 피의 피를 이어받으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명으로 카놈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약 12살 때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시장 안에 위치해 있어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돌아다니며 노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주말에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죠. 친구들과 놀지 않을 때에는 집에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식료품점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게 앞에 앉아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끔찍하게 만든 그 사건은 어느 날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가게 앞에서 장사를 돕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빨간 할머니라고 부르는 한 노인이 그녀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녀와 빨간 할머니는 서로 다른 마을에 살았고 얼굴을 본 것은 4-5번 정도였습니다. 이름만 알 뿐 그리 친하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빨간 할머니는 좀 이상한 사람이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빨간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처럼 평범하게 가게에 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낸 뒤 할머니는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놈찐 씨 앞을 지나가려던 순간 할머니는 가게 앞에서 놀고 있던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마치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빨간 할머니는 입을 넓게 벌려 미소를 짓더니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얼굴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할머니랑 같이 가서 살지 않으련? 그 순간 그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빨간 할머니가 그녀에게 말을 건 것도 처음이었고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말을 걸다니요.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그냥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다른 아줌마, 아저씨 손님들이 어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네. 나도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장난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녀 역시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빨간 할머니가 과자 주시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자신을 귀여워한다고만 생각했죠. 빨간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이상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구부정하게 굽힌 채 가게 앞에서 그녀를 보며 미소만 짓고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빨간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안 가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녀의 얼굴에 대고 헤헤헤, 아가씨가 직접 말했어 라고 웃으며 말하고는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빨간 할머니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갑자기 와서 멈춰 서서는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만 짓고 말을 걸지도 않다가 물어보니 그냥 가버리다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그녀는 이 일을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노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또 다른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옆마을로 놀러갈 계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서 아이들답게 뛰어놀 생각이었죠. 그런데 친구들과 옆마을에서 한창 뛰어놀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가게에 물건을 사러 왔던 빨간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본 빨간 할머니는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를 마주보고 그녀에겐 등을 돌린 채로요.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이 빨간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마을의 다른 누구보다도 심하게 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발치에는 바나나 잎으로 싼 밥이 놓여 있었고 파리떼가 그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잠시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빨간 할머니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내 얼굴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설 때 그녀는 그가 빨간 할머니임을 확인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완전히 돌린 빨간 할머니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 지난번에 만났을 때처럼 미소를 짓거나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고 눈은 굳어 있었으며 미소도 짓지 않고 다가와 말을 걸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그때 그녀와 빨간 할머니는 시선을 떼지 않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빨간 할머니가 그녀를 보는 눈빛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할머니가 그렇게 서서 쳐다보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불쾌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왜 쳐다봐요? 사람 처음 봐요? 빨간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등을 돌려 그 나무에서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걸어가는 방향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 한 채였습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의 집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에서부터 터벅터벅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녀는 할머니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어렸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친구들에게 돌아가 다시 놀았습니다.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그녀는 아까 그 할머니 만났어. 이상하게 걷던데라고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신경 쓰지 마. 가서 놀자 라고 말하며 다 함께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실컷 뛰어놀다가 해가 질 무렵에 각자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빨간 할머니를 만났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어머니 대신 가게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하셨죠. 그때 빨간 할머니가 그녀의 집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빨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더니 오늘은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다니요. 할머니는 오늘은 친구들이랑 안 놀러 가니?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과자 가져왔는데 먹을래? 언제? 한가할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오렴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지만 빨간 할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옷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과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빨간 할머니가 건넨 과자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카놈찬이라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건넨 떡에 검은 얼룩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떡을 재나 흙,
모래 같은 것에 굴린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서 봉지에 담은 것처럼요.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빨간 할머니에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 안 먹을래요. 더러워요.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빨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거두었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빨간 할머니는 화난 사람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구부정한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닥칠 끔찍한 공포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옆마을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늙은 할머니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찢어진 치마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온몸에는 정체 모를 검은 것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이 늙은 할머니는 그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꿈속에 있던 친구들은 그 할머니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꿈속에는 그녀 혼자 남아 그 늙은 할머니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가 달리는 동안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이 어린 것, 내가 너를 잡아먹을 테다. 그 말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 두려움을 느껴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달리기를 하고 온 것 같았죠.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 나온 늙은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해주길 귀신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길고 검은 혀를 내민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꿈이 그저 악몽인지 아니면 평범한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귀신이 쫓아오는 평범한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게 꿈에 나왔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그녀는 죄귀신에 대한 악몽을 계속 꿨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그녀의 할머니도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할머니와 단둘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식탁 위에는 온통 날것의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는 식탁 위의 음식을 정체 모를 물에 비볐습니다. 그 물은 마치 운하의 물처럼 탁한 색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먹으라고 억지로 내밀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싫어요. 저 안 먹어요. 안 먹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더러운 물과 그 물에 담근 고기를 그녀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다정했던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그 후 꿈속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사실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점차 변해가며 원래 알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몰랐지만 그 상황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싫어요, 안 먹어요라고 거부하는 동안 갑자기 그 사람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 물을 억지로 그녀의 입에 들이부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며 그곳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려서 집 근처에 있는 절에 다다랐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곳에 숨었고 이내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운동을 하고 온 사람처럼요. 방금 꾼 꿈을 생각하자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그런 악몽을 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날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그녀는 이틀 연속으로 악몽을 꾼 이야기를
어머니께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내리 귀신을 꿈에서 보니 더는 견딜 수 없었고 무서웠으며 마음도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너무 뛰어놀아서 꿈에 나온 거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꿈이 평소에 꾸던 악몽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다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을 찾아뵙지. 그래? 엄마한테 절에 데려다 달라고 해봐. 그때 그녀는 친구에게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안 믿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결국 집 근처 절로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노스님들과 친했는데 할머니께서 그녀를 데리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거나 아침에 탁발하는 것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없을 때면 그녀는 절에 있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절에 들어갔을 때 마침 큰 스님을 만났습니다. 큰 스님은 법당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큰 스님은 그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 놀러 왔느냐? 이리 온, 이리 온. 스님이 과자 줄게. 큰 스님은 아침에 탁발해 오신 과자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난밤에 꾼 꿈과 그전 이틀 동안 꾼 꿈 이야기를 큰 스님께 들려드렸습니다. 큰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오늘 밤에 또 그게 꿈에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너를 해칠 수 없단다. 성스러운 기운이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 팔을 내밀어 보렴. 큰 스님은 그녀에게 성스러운 실팔찌를 묶어주셨습니다. 팔찌를 묶고 나니 그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신성한 물건이 몸에 붙어 있으니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절에서 친구들과 잠시 뛰어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몹시 졸리고 아픈 사람처럼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아마 조금 전에 땡볕을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가서 진통제를 달라고 했고 오빠는 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고 약 먹어라. 밥 먹고 씻고 푹 쉬면 나아질 거야. 그녀는 오빠가 말한 대로 씻고 밥을 먹고 약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고 밖은 아직 환했습니다. 그녀가 약을 먹고 잠이 들었을 때 막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 갑자기 늙은 사람의 기침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후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에게 먹힐 것이냐 아니면 네가 받을 것이냐. 아무도 널 믿지 않아. 헤헤헤. 그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들은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말한 모든 문장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꺼풀은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진통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루한 차림의 늙은 할머니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봤고 그녀 역시 맞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한 모습은 바로 그녀에게 과자를 주었던 그 이상한 늙은 할머니, 빨간 할머니였습니다. 빨간 할머니로 변하자 가만히 서 있던 그것은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쏜살같이 달려들려는 것처럼요.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달렸고 꿈속에서 빨간 할머니는 그녀를 멈추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그녀가 달리다 보니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사당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는 신성한 것 가까이 있으면 귀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빨간 할머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사당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빨간 할머니의 표정은 마치 그녀를 도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원래부터 빨간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도망치던 것을 멈추고 빨간 할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처럼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옷을 걷어올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라! 와서 날 먹어라! 이 늙은 거사!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널 죽이고 말겠어. 어서 와서 날 먹어. 어서! 그녀는 자신의 옷을 걷어올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분노에 차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때 그녀는 빨간 할머니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또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꿀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좀 더 밤이 깊어지면 다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귀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의 과자를 받지 않은 후부터 악몽을 꿨으니까요. 마치 빨간 할머니가 그녀가 과자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걸 받겠습니까? 그 과자는 마치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과자가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흙과 정체 모를 것들이 잔뜩 묻어 있었죠. 카놈찬, 떡은 끈적끈적해서 먼지 같은 것이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물로 씻어도 소용없죠. 그녀는 그 과자가 너무 더러워서 누구라도 감히 먹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일어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나와 곧장 부모님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떠니? 좀 나아졌니? 안 좋으면 병원에 데려다 줄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몸은 나아졌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지만 대신 절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절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귀신 꿈을 꿨어요.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3일 연속으로 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빨간 할머니가 귀신일 것이라는 의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그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제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났고 큰 스님이 팔찌를 묶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 같자 알았다, 알았어. 오늘 밤은 엄마랑 같이 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요청대로 절에 데려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스님은 그녀가 다시 절에 온 것을 보고 그녀가 또 악몽을 꾼 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스님이 그녀에게 성수를 뿌려주시고 가루 같은 것을 그녀의 이마에 발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가 세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돌아가기 전에 큰 스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 물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딱그릇이라는 부적이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녀에게 이것을 항상 목에 걸고 다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적은 나쁜 것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절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즉시 그녀에게 부적을 걸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늙은 할머니가 쫓아오거나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빨간 할머니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빨간 할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옆마을 장례식에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옆마을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장례식은 바로 빨간 할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빨간 할머니가 이제 없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관 앞에 가서 향을 피우셨고 그녀도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빨간 할머니의 영정에 향을 피우려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계속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할머니 집 안에 있는 불단 쪽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이라 시신을 집에 안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장례식장의 다른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몰래 빠져나와 그 불단을 보러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마련된 빨간 할머니의 불단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바구니, 과자, 날고기,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단 위의 물건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단 위에는 붉은 생쇠고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생쇠고기를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는 결코 고기를 불단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그때 앤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앤 언니는 빨간 할머니의 손녀로 그녀보다 몇 살 많지 않았고 서로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저 불단은 뭐예요? 불단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앤 언니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빨간 할머니의 부적 같은 거야. 그녀는 언니한테 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았어. 그래서 부하 이모가 대신 키우기로 했어. 부하 이모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주술 같은 거. 앤 언니의 말을 듣자 그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 키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키운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앤 언니가 대답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더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귀신을 키운다는 거야. 그 대답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본 빨간 할머니가 정말로 귀신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에게서 그 말을 듣자 그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녀는 앤 언니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서둘러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스님의 독경이 끝난 후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성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앤 언니가 언급했던 부하 이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하 이모는 그녀를 쳐다보며 과자 먹으렴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고는 부하 이모는 자신의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 안에는 카놈찬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간 할머니가 그녀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과자였습니다. 동시에 부하 이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가 과자를 하나도 안 먹길래 내가 남겨왔단다. 눈앞의 광경은 그녀에게 빨간 할머니가 흙 묻은 과자를 건네주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하 이모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사시처럼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부하 이모의 눈빛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밤이 늦어서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걸어 나오면서 정말 무례하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에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빨간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거나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큰 스님께서 부적을 주신 이후부터였죠. 그렇게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즉 귀신을 물려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다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등이 굽은 늙은 할머니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꽃, 검은 향과 초, 백주, 그리고 날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늙은 할머니는 항상 그 바구니를 그녀에게 내밀며 받아가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늙은 할머니에게서 바구니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꿈을 거의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런 꿈을 꿀 때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가족은 영적인 존재를 깊이 믿었습니다. 친구의 가족은 비파라는 신을 섬겼고 친구의 어머니는 비파신을 모시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친구의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를 해칠 수 없어. 너에게는 더 큰 존재가 있단다. 내가 보기에는 거인 같은 존재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는 그것이 어떤 거인인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절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선업으로 부디 성스러운 존재께서 저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녀는 절에 가서 공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절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타오 외수한 신상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 신상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매우 평온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타오 외수한 신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타오 외수한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그분을 깊이 섬겼습니다. 그 후로는 귀신과 관련된 일은 다시는 겪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귀신과 관련된 일을 겪었냐고 묻는다면 더는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적인 존재를 보거나 만나는 일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들이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사건은 그녀가 오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교로 가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친하게 지내던 한 할머니가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오후 3시에 돌아와서 얘기 나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88세나 되셨으니 소리쳐 대답할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녀가 그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갈 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녀와 며느리는 마치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 늦을까봐 서둘러 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집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아침에 제가 인사드렸는데 어머니는 할머니가 이른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에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아침에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은 정오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일을 자주 겪곤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나에게 손을 흔들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쩐지 며느리와 손녀의 표정이 이상하더라니. 그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셨죠.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집 앞에 앉아 이것저것 구경하시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놈진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11살의 나이에 귀신을 만나고 그 귀신에게 시달리며 후계자가 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혹시 귀신에 대한 끔찍한 경험이 있거나 귀신을 만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팬페이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공포, 긴장감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카놈진 씨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손주가 있으면 손주에게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주는 과자는 절대로 받지 말라고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받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후계자를 찾는데 귀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나 끔찍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이 이상한 과자를 주면 절대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안녕히 주무세요.